안녕하세요. 인지원TV의 인지원입니다. 오늘 11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8일쯤, 그러니까 6일에 미국 중간선거 직후 8일 전후에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북핵 사찰 검증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2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 2일에 예고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검증 사찰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어떤 사람 말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듣는 사람들 중에서 가슴 뜨끔한 사람들 많았겠죠. 북한이야 전혀 아나무인이니까 상관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씨, 임종석, 정의용 이런 사람들 말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저는 들리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선 비핵화 검증 후 제재 완화 방침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서 또 북한의 반응도 가관이죠.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과 경제 병진이란 말, 병모 같은 병진이란 말 또 나왔습니다.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는 위협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것의 워딩은 권정근이라는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소장이 조선중앙통신에 논평으로 게재한 건데요. 미국이 상한 화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mm도 없을 것이다.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이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 다른 한 가지가 추가돼 병진이란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핵개발과 무장을 재개할 수 있다고 엄포로 놓은 것입니다. 미국은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미국은 아직도 북한 괴뢰 집단, 나라도 아닌 북한 괴뢰 집단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가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얘기들 하고 있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있어서 모든 핵 관련 정보를 받아내야 하고 폐기할 핵과 미사일 시설을 북한이 고르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너무 지당한 얘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핵 폐기 대상을 미국과 관련국들이 직접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같은 경우는 핵 폐기 첫 단계부터 규모를 확실히 파악해야 하며 북핵 규모에 대한 신고 없이는 다른 모든 과정이 무의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 상식으로는 맞는 말인데 이 북한 괴뢰 집단이 하는 말이라는 건 바로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mm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양보 못한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우리가 예상하는 북한 괴뢰 집단 다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은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때, 지금 민주당의 하원 승리가 80%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원 장악 때는 북한 인권 제기한다라는 것, 그리고 미북 2차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겼을 경우, 하원을 장악했을 경우에 북한 인권 문제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흔히 편하게 생각하실 때는 공화당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에 가깝고 민주당은 저쪽 좌파 애들이랑 가깝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북한 인권 이슈와 그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미국 정치 지원과 함께 관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할 거 없다. 보수우파 우리한테 불리할 거 없다라는 그런 판단해 봅니다.
코리 가드너, 제가 미국 워싱턴 DC 상원 빌딩에서 만난 분이죠. 러셀 세니 빌딩에서 만난 분인데, 코리 가드너 상원의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 우리 한반도 담당이신 겁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장이십니다. 이분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OI에 얘기해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의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가 명심하면서 함께 미국과 코디네이션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에서 짓는 게 지금 기정사실인 경우인데 또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거는. 의회에서 민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가 있다 하면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전 이분도 한 4차례 뵀습니다. 공화당이 선거에 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2차 정상회담을 여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청문회를 여는 방식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결정을 견제할 것이라는 그 민주당 쪽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조사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저는 상원은 공화당이 승리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는 것이 예상되는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보수파 그리고 북한 인권이 가장 뼈아픈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쪽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8일쯤에 있을 예정인 미북 고위급 회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의 끈을 계속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과 그리고 문씨 정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움직여서 지금 위난의 시절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뉴스로서 인사드렸고요. 조금 이따 또 인사만 별도로 하는 코너 한번 잠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합시다.